안녕하세요. 9월 3일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3일 정부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그리고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등의 재원을 통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그리고 민간의 협조를 더해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년간 170조의 투자를 통해 이뤄갈 한국형 뉴딜의 기초는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 55만 명의 정규 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의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그린 정책, 즉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등의 친환경 첨단 산업 분야에는 엄청난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이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유의미한 성과가 뒤따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의 5G 투자 본격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춤했던 5G 이동통신 관련 투자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만큼 미국 통신사들 또한 5G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여서 관련 시장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족했던 5G 장비 업체들도 글로벌 시장으로의 영역 확대를 노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G 장비 관련주가 2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6.36%가 오른 KMW를 그 시작으로 오이솔루션의 3.33%, 서진 시스템의 3.02% 등이 대표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1일 애플이 다음 달 5G 아이폰 4종류를 출시할 계획이며 출하량이 최대 8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의 첫 5G 아이폰 출시에 따라서 미국 통신사들 또한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투자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5G 서비스 가입자는 약 118만 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통신사들이 보유한 고주파 대역의 주파수는 속도는 빠른 반면 사용 가능한 시간이 적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6GHz 이하 주파수의 경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입찰을 계기로 미국의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2025년까지 약 270조 원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여서 우리 5G 장비 업체들에게도 기회의 땅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세계 4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핵심 수혜사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유럽 지역에서도 5G 관련 투자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2020년은 5G의 원년이라고 불리웠어야 할 해였습니다. 국내외 5G 관련 기업들이 기대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투자 시기가 늦춰졌고 더 이상 투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젠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5G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5G 장비 관련 업체들의 기회도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우리도 좋은 기회, 좋은 타이밍 꼭 잡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부동산 빅브라더로 불리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출범합니다. 금감원처럼 정부 외부의 별도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만 부동산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조직 규모 등도 시장 전망보다 많이 축소된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비판을 의식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권력은 막강합니다. 부동산 조사 시에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국세청 세금 납부 내역 조회의 권한도 주어집니다. 부동산 부정거래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꽁꽁 틀어막아야 하는지에는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자체가 없으니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소유자에게 돌리려는 면피성 정부 부처가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방향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는 없는 걸까요? 고집불통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선회하는 방법이 더 멋져 보이는 것은 저뿐만일까요? 네 번째 소식 역시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IT 기업, 게임 기업, 언택트 관련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죠.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판교의 재발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게임사 등 IT 기업 상당수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점하고 있고 언택트 수요의 폭발로 인해서 그들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3040 세대가 판교로 모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매출 현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령층도 IT에 익숙한 30대, 40대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연봉도 높아요.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 중 하나가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IT 인프라만 꿈틀대는 게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만 역동적인 게 아니에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역동성은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교의 대장주로 꼽히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아랑곳 없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주변 지역 아파트들은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게임, 정보기술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밀접한 판교가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사태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판교에 하나 아파트 사야 될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빅히트가 10월 상장을 앞두고 있죠. 저도 참 굉장히 웅장해지는 중인데요. 방시혁 빅히트 엔터 대표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1인당 68,385주를 균등하게 배분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분한 주식의 총량은 47만 8,695주입니다. 방시혁 대표가 보유한 1,237만여 주와 BTS 멤버들의 보유 주식은 상장 후 6개월간 락업이 되죠. 빅히트의 공모가가 희망법인 10만 5천원에서 13만 5천원의 상단인 13만 5천원으로 결정이 될 경우 방시혁 대표이사의 주식 평가액은 무려 1조 6,709억 원에 달합니다. BTS 멤버 1인당 주식 평가액 역시 92억 3,200만 원 수준이 되죠. 저는 방시혁 대표가 BTS 멤버들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방시혁 대표를 방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회사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의 주식을 나눔을 통해서 방시혁이 정말 방탄의 아버지임을 만천하에 천명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를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